우리 정현님, 프레임시오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현명님, 전쟁님, 109님, 영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현숙님 어서 오시고요. BJ님 자주 뵙겠습니다. 덩그러무아님, 일선생님 어서 오시고요. 요즘 일기예보를 보니까요. 이번 주 말 정도 살짝 추운 후에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봄날이라 그럽니다. 봄날. 제가 좀 겨울에 약한데요. 날씨가 풀리면 제가 기가 좋습니다.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요즘 기대에 부풀고 있는데 봄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참 매력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으니까 지루할 틈이 없네요. 겨울에 눈 내리는 맛도 있고 좀 추위에 우리가 지칠 때 되면 또 따뜻한 봄이 와가지고요. 꽃들이 피고 참 아름다운 나라가 아닌가. 그걸 왜 지금에서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외 유튜브나 뭐 탈북민이나 이런 분들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저랬지, 내가 모르고 못 깨닫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뒤늦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역시 좀 우물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물 밖에 사람들이 우물 안을 보고 얘기를 해줘야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헬조선이라고 하는가 참 안타깝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부잣집에 살아도 정신이 가난하면 뭐 가난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가 좀 그 인류의 그 최선두에 서서 미래 사회를 향해 가고 있지 않나. IT가 발달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애도 우리 적게 낳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애 키우기 힘들어서 그럴 게 아니라 인간의 뭐 정신적 아니면 육체적 정신적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발달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애청자님들도 그런 점들 좀 한번 유튜브도 한번 보시고 하면서 짜잘한 행복들 놓치지 마시고 산책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꽃도 한번 보시고. 우리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너무 메마르거든요. 맨날 단말기만 보고 한 글이나 보고 하면서 많은 걸 놓치고 사는데 이제 봄이 오면은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제가 해드립니다. 한 거는 제가 보고 단말기 앉아 제가 할 거니까 우리 애청자님들은 봄을 좀 만끽하시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우리 맨날 단말기 앉아 잠 안 자면서 미국의 엔비디아가 어떻고 막 이런 것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우리가 좀 좋은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자, 어제 맨데고리님 말씀처럼 어제 미국 시장은 뭐 엔비디아 장이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14%나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CEO가 AI 시대에 엔비디아의 GPU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는 GPU는 그래픽 카드가 아니고 AI의 로직 칩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인텔의 CPU는 우리 PC나 서버 이런 데 들어가는 로직 칩인데요. 인텔의 CPU가 대명사였는데 인텔이 그 스마트폰에도 실패를 해버리고 AI 칩에도 밀리니까 이제 인텔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인텔은 주가가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인텔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시대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면 완전 엔비디아하고 다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제 14% 올랐고, 그러면서 마이크론도 어제 3.1% 올랐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위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제 우리 시장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정말 우리 애청자님들이 저 같은 참모를 두었냐 안 두었냐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참 차이가 나는데 어제 엔비디아를 시간에 그래서 8% 상승하는 걸 알고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고 시장을 본 분들은 어제 시장 흐름이 이해가 갔을 것이고 그 모르는 분들이 시장이 왜 이렇지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선반영 돼 버렸어요. 어제 지금 이미 하이닉스는 어제 크게 선반영이 돼 버려 가지고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오늘 우리 시장에 엔비디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건 뒷북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 영향은 어제 대부분 다 반영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행스러운 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다시 좀 꼬꾸라지는 분위기라서 이 말은 곧 달러 강세가 일단 주춤하는 상황이 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사줄 수 있는. 근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요.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볼게요. 데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 데일리 늘 이용을 하십시오. 제가 호랑이가 사라지니 고양이가 제가 이랬었는데요. 호랑이가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미 2월 10일부터 좀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해요. 특히 2월 15일부터는 확실히 달라지기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그전에 막 3천억씩 팔고요. 1,900씩 팔고 매수하면 코딱지만큼 하고 매도하면 막 3천억씩 2천억씩 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강력한 1월처럼 강력한 순매수를 하던 흐름은 이제는 잊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금융투자가 영향이 커지네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 금융투자가 3,800억 파니까 1.1% 빠지고, 네, 금융투자가 사주면 오르고, 네, 이 21일 하루만 좀 별났었고요. 금융투자가 팔면 1.7%. 어제는 금융투자가 사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보다 금융투자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고양이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득세라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아직은 그래도 외국인 영향이 좀 있는데 보면 외국인들이 팔면 빠지고 사면 오르고 이까지는 주 초반에는 이랬는데요. 지난 주말 이번 주 초반 그 다음부터는 외국인들이 물론 3천억씩 팔면 빠지지만 이번 주 21일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영떨떠름 하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네, 월요일도 팔았고 화요일도 샀고 수요일만 조금 하고 그 다음 목요일 파니까 빠지고 목요일 금요일은요 오히려 금융투자의 영향력이 더 컸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금융투자가 참 희한한 게 지난 2월 14일부터 보면요 유가증권 시작 사면 코스닥도 사고 네. 사면 사고 팔면 팔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현상들이 지금 8거래일 연속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 시장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막 우리 시장에서 왕성하게 순매수할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금융투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데 두 가지입니다. 하루 단위로 이렇게 좀 살고 팔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제 샀으니까 오늘 순매도 순매도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또 21일, 22일은 순매도가 연이틀 이어지기도 했으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순매수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개장 후에 금융투자의 동향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이 매매 규모가 잦아드니까 금융투자의 영향력이 커져서 이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동향을 먼저 살피고 외국인 동향을 살피고 근데 금융투자가 코스닥과 코스피 같이 움직이니까 이것도 살펴야 되겠다. 또 하나 시장 내부적 흐름으로 보면요. 지금 코스닥 시장을 1월 25일부터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매수하면 특히 2월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쇼크브링 장세가 벌어졌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22일부터는 확실히 좀 바뀌네요. 22일은 네, 전부 다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를 1,500억 이상 팔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21일 이게 수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완전히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구별되는. 어제도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 LNF를 대고 팔았어요. 그렇다 보면 외국인들이 이런 소위 말해서 쇼커버링 5인방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이들 주가가 급등하는 장세도 확실히 끝났구나. 그래서 수요일 날 뭔가 좀 이전과 다르다 했는데 어제도 대그 순매도하면서 이제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이런 주식들이 주도하는 흐름도 일단락됐다. 빨리 잊어야 되겠다. 시장 내부 분위기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LNF 같은 걸 좀 끄이끼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를 정리하면 외국인들 주도 장세는 끝났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1월, 2월 초까지는 7조 이상 순매수했죠. 그건 역대 2위 규모입니다. 그렇게 자동차, 반도체, 특히 반도체, 은행, 자동차까지 사면서 좀 그런 장세를 이끌었었는데요. 그 장은 끝났다 하는 거고요. 그 주가 흐름들 한번 볼까요?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외국인 사면서 이렇게 쭉 올랐다가 역시 2월 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제 일단락되니까 힘이 빠지지 않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KB 같은 거 볼까요? KB 금융 같은 경우 보면 1월에 외국인들이 쭉 사서 올랐다. 그냥 원위치 했네요. 은행주들은 역시 원위치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사라지니까. 현대차 같은 거 한번 볼까요? 현대차는 아직도 살아있네. 네, 현대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단락됐다는 거고요. 외국인 장세는 잊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직도 보신다면 빨리 태도를 바꾸시는 게 필요하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려면 1월에 봤듯이 외국인들이 돈이 막 들어오면서 막 사줘야 올라가지. 지금 그 말은 지금 외국인이 안 사주는 상황에서 대형주를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은 감각이 떨어진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대형주 전반으로 관심은 끄시는 게 유리하겠다. 수급상 그렇게 뒷받침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중에는 2월 들어 고다 근무 2차 전지 에코프로빌은 제가 말씀드린 선도주를 말한 겁니다. 쇼커버링 5인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에코프로빌, LNF 이런 종목 장세는 끝났다.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죽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외에도 그동안 이거 오를 때 못 오른 종목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여타 종목들은 가능하다. 근데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이런 종목 중심의 장은 일단락됐다. 이걸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금융투자 수급주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이제 금융투자 수급도 면밀히 살펴야 되겠다. 오히려 외국인보다 금융투자를 더 살펴야 되겠다. 근데 이 금융투자는 아시겠지만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는 고유매매는 거의 안 해요. 그냥 현선물 차이를 내서 그 프로그램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건 프로그램 차이예요. 현선물 차이니까 네. 지금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그냥 기계적 매매,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루 단위로 지금 매매 방향이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네,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어제 많이 올랐는데, 어제 막 했는데, 오늘은 싸늘한데, 내일은 또 멀쩡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떻다?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장해 봐서 금융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어느 정도 감각이 잡히지. 오늘 시장은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그래서 금융투자 동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하여튼 엔비디아가 올랐지만 어제 대부분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14% 올라서 오늘 개장 초반에 반도체하고, 오늘도 어제 마이크론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이 조금 반짝할 수 있으나 어제 선반영된 경향이 많아서 그게 지속적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해당 초반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조금 강세 출발했다가 그 이후는 네, 금융투자 동향에 달려있겠다. 근데 분명한 거는 네, 제뉴얼리의 이펙트. 네, 새해 초반의 강세장은 마감된다. 네, 지금은 좀 오를 때마다 여러분 좀 현금 비중을 확대해가지고 수위를 한번 지켜보자. 재정비하자. 이런 전략이 정리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 핫 종목 한번 볼게요. 오스코텍이 공시가 났는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어제 장 끝나고 오스코텍이 공시를 했는데요. 어떤 공시를 했느냐? 공시 어렵게 했죠. 공시를 해가지고 임상 이상을 했는데 결과 네, 반응률이 200mg에는 46%, 네, 400mg에는 네, 64, 63% 엄청 높은 겁니다. 보였다. 끝! 이렇게까지 하니까 뭐 투자자들이 이걸 읽어보고 도대체 뭐 눈알이 팽팽 돌아갈 얘기인데요. 자, 오스코텍 제가 한번 양중 핫 종목 살펴볼게요. 그래서 제 카페 들어오시면요. 있습니다. 리포트가 있으니까 오스코텍 이럴까봐 2월 12일 날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2월 중에 세비도 플랜립 좀 전에 이게 세비도 플랜립이거든요. 이상 주요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서 결과에 따라 주가 요동칠 수 있다. 왜냐 옛날에 2021년 1월에 류마티스 관절염 여기 있는 유효성 입증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쫙 빠졌기 때문에 그래 결론은 좋은 얘기입니다. 결론 얘기입니다. 사실 오스코텍은 핵심은 레이저 티닙이에요. 레이저 티닙이 핵심이지 지금 세비도 플랜립은 메인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얘기가 나와서 세비도 플랜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비도 플랜립은 네, SYK의 인헤비터다. 그러니까 SYK라는 단백질을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 키나제라 그러죠. 키나제, 카이나이저라 하기도 하고요. 키나제를 좀 꼼짝 못하게 이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그래서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요런 게 전문입니다. 오스코텍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 부작용으로서 자가 면역 질환에 이르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백혈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실패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실패했고 이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요게 이제 혈소판이 감소하는 혈소판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혈소판이 감소 자가 면역 질환 내 몸이 내 몸을 못 살게 구는 그래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인들이 다양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주식투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요.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을 61명을 대상을 했는데 톱라인 발표할 예정 여기까지만 했군요. 여기까지만 했는데요. 결론은 여기까지 그 결과를 안 했는데 그 오늘 공시 내용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50%가 넘어가면 지금 경쟁 약물들이 좀 있습니다. 경쟁 약물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어제 일기방에서 제가 좀 그걸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상 톱라인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자, 요걸 자세히 잠깐 안 보이실 건데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정리를 하면 이 400mg 요게 좀 중요하다. 반응률이 63.6%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50%가 넘어간다면 지금 경쟁 약물이 타바리세 이건 지금 시판되고 있죠. 타바리세보다 좀 반응률이 높다 하는 거고요. 지금 사노피에서 또 임상 3상 하는 게 있어요. 3상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릴라브루티닙입니다. 이 성분명이겠죠. 릴라브루티닙 지금 3상하고 사노피가 지금
임상 속도가 빠른데요. 이것보다도 더 네, 경쟁 우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요게 63.6%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한 40% 나왔다. 이랬으면 오늘 오스코테가 오늘 폭락할 겁니다. 근데 높게 나와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일기방글에 들어오시려면 이런 거 필요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는데요. 일기방 962명이 있는데 들어오셔야 되고요. 일기방에 들어오시려면 입장번호가 77891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요. 웬만하면 좀 사담은 자제해 주십시오. 이 방의 목적은 제가 여러분께 투자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담을 많이 하시면요. 제가 알려드린 게 위로 올라가 버리고 웬만한 사담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일찌감치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오늘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네, 이 환자 숫자가 좀 적다? 왜 지금에서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임상 설계의 문제인데 61명이 좀 적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그러면 뭐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임상 자체의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 그런 논리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상 설계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뭐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61명이 뭐 작은 줄 몰라서 61명 했을까요? 네, 그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네, 애널리스트가 할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돼가지고 51개국 61명이 했는데 임상 설계를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다 알아서 다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뭐 숫자가 적어서 해석을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리포트가 올라왔던데 저는 좀 공감하기 힘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오늘 그래서 오스코텍이 제가 볼 때는 아마 투자자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오스코텍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아직 이상이니까 갈 길이 멀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좋아서 다행인데 중요한 거는 이 집은요. 오스코텍은 레이저 티닙이 핵심입니다. 이게 메인이고요. 이게 지금 이미 유한양행의 국내 2차 치료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이미 시판 중이다. 그래서 레이저 티닙은 임상을 실패할 우려가 없다. 이미 시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양행은 이제 2차 치료제가 아니고 1차 치료제로 1차 치료를 지금 1회사 쓰고 있는데요. 1회사하고 맞짱 떠보자. 지금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가지고 아마 올 상반기 중에 식약처에다가 이제 1차 치료제로 허가해 주세요. 이 허가 신청을 넣을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재료죠. 왜냐하면 2차 치료제라는 거는 1차 치료제 1회사 항상 약은요 우리 몸에 투여를 하면 항상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듣는데요. 금방 면역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생물의 당연한 진화거든요. 그러면 1차 치료제 안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2차 치료제죠. 1차 치료제는 네, 훨씬 시장이 클 수밖에 없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얀센 바이오텍이 전 세계 대상으로 지금 한국은 유한양이 입항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얀센 바이오텍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영 2상이라고도 하고 3상이라고도 하던데요. 어쨌거나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올해 혁신 치료제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상이라고도 하고 2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거나 지금 얀센 바이오텍이 자기가 하고 있는 아미반 타막과 같이 그 다음에 좀 내용을 보면 지금 임상을 여러 종류를 하고 있어서 딱 특정하게 마리포사 1, 2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한 5종류 됩니다만 어쨌거나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응률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혁신치료제 지정 올해 된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재료가 될 겁니다. 이게 메인이고 세비도플랜립은 사실 메인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것도 임상 2상 결과가 좋다면 지금까지 다시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더라도 레이저 티닙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호재다. 결론은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되셨죠? 네. 항상 제약바이오는 힘든 영역인데요. 오래간만에 제가 제약바이오 한번 얘기해드렸네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지금 개장 2분 남았습니다만 양시장은 소폭 상승 출발인데 아마 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서 그게 개장 초반에는 좀 반영될 것 같아요. 개장 초 30분 정도는 우리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 나면서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버렸기 때문에 9시 한 반 정도 지나면 우리 수급에 따라 움직일 건데 이제는 금융투자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외국인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과 금융투자를 같이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벤님 하이드로가 어제 시간내 상한가는 아니었죠? 어제 시간내로 5%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럴까요?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올렸어요. 자, 이슈 분석 보시면요. 네. 이제는 뭐 시간이 가면 되는 거니까 쭉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조달청부터 해서 원료 투입하고 조달청에 담보 제공하고 KBS 시사 직격에 보니까 조달청 거를 쓰고 제품 생산하고 있고 초도 물품이 이제 판매되고 있고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양극재 공장이 몇 개죠? 우리나라 양극재 안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6개나 됩니다. 근데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걸 한 것뿐이에요. 그럼 뭐 답이 나왔죠. 이 더 설명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 사기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주식 그만하시면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조차 부정할 것 같으면 주식 투자라는 사업은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도 지금 호평을 받고 있지만 네, 그러면 개장했으니까 그렇게 그걸 호평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기술은 초보 단계거든요. 자, 그럼 개장하니까 일부 개장 전 방송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바로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